사실상 바닷가 코앞에 자리 잡은 넓은 마당을 가진 미국 느낌 물씬 풍기는 전원주택도 무너져가는 전원주택 시장과 날이 갈수록 쏟아지는 수많은 물건들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폭락해버렸습니다. 흔히 바닷가와 가까운 어촌마을이라고 하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이 먼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꾸준한 거래량을 보여주는 건 물론 우리 집 근처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주택보다 펜션과 풀빌라가 훨씬 더 많은 곳이라 뉴스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어촌마을 터세 따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표시되는 곳을 따라 조금만 더 이동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토지 면적이 무려 453평에 해당하기에 별도 주차장과 넓은 마당, 텃밭까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고 어디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전해주는 전원주택은 2019년에 경매로 낙찰받은 뒤 지금까지 계속 활용하다 다시 경매로 나오게 된 물건으로, 이 당시 낙찰받은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까지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수리와 관리를 동반해오던 오늘의 집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낙찰받은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매입해서 횡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넓은 땅과 주택을 몽땅 헐값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바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집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원활한 설명을 위해 현장 안내를 시작하기 전 토지 경계와 현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는 이렇게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1498제곱미터 453.1평에 해당하고, 토지 위로는 아름다운 단독주택 한 채와 1000만원 상당의 조경수 및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당연히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의 일부 중에서 도로로 이용 중인 곳도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엄청 큰 건 아니었고, 측면에 접한 도로 또한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에 해당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여기서부터 현장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땅의 일부와 국유지 정식도로가 혼재하는 3m 폭의 도로를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우측편으로 우리 집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지금 주차장처럼 이용 중인 곳이라 별도 대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와 확실히 분리되어 있어 대략적인 토지 경계를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파쇄석을 깔아둔 곳 안쪽으로도 생각보다 넓은 텃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으로 올라가면서 확인해보면 이쪽으로도 수많은 조경수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연히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신경 쓸 내용이 전혀 없고, 여기 우측편으로는 우리 집 마당으로 곧바로 진입 가능한 두 번째 출입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긴 하나 잔디의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아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웠고, 사방에 조경수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어 다른 곳과 확실히 분리되는 느낌을 전해주면서 사생활 보호도 걱정 없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편을 살펴본 결과 전면보다는 조그마한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여기도 뒤편 토지와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경계를 살펴보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차장과 마당을 제외하곤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 드론으로 살펴보기에 조금 애매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넓은 공간만큼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으니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서 바닷가 가까운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상세한 건물 현황을 체크해 볼까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 울타리가 설치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여기 아래편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기 때문에 잔디마당처럼 아름다운 느낌은 전혀 없지만 여기에도 수많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어 주택이 건축된 곳과 확실히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여기 조성된 조그마한 계단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느꼈던 생각은 이건 가격만 저렴해진다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내용이 하나둘씩 추가됐습니다. 일단 주택의 면적은 29.6평이고 구조는 목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02년 1월 4일로
건축된 지 24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일단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넓은 토지는 해당 물건의 확실한 장점이 맞고, 주택 면적 또한 너무 과하지 않아 두 분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에도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을 듯합니다. 다만 주택의 구조가 목조에 해당하면서 연식도 생각보다 오래된 편이라 이런저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주택이었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 경매로 진행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낙찰받은 다음 지금까지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셨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리도 진행하셨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전 경매로 진행 중일 때 촬영된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했다는 점은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물건을 취득한 뒤에 얼만큼의 수리비가 들어갈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연식이 생각보다 오래된 물건을 취득할 때는 단순 가격을 떠나 건물의 상태와 수리 비용 또한 아주 상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상세한 경계와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네, 엄마.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원 주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원 지원해주니까 최대 현금 혜택이 128만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2521로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453.1평으로 전혀 부족함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단 물건을 취득하려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대지로 활용 중인데 농취증 발급이 되려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2019년에 경매로 진행 중일 당시에도 농취증이 필요했었지만 그 당시 낙찰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잔금까지 납부하신 걸로 봐선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로는 대지로 취급받아 세금도 대지로 계산되어 납부하셨던 것으로 판단되기에 농취증에 관한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딱히 원상회복이 바라여질 만한 내용이 없어 보였고, 매물명세서에도 농취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물건을 취득한 뒤에는 일단 필지를 분할하는 작업을 거쳐 이렇게 두 필지로 만들어 놓고 여기만 대지로 지목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하고 판매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사서 제값을 받고 팔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니 그냥 최대한 싸게 사서 평생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매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지 경계를 강조해 살펴보면 여기 아래편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곳이 보이고, 여기 안쪽까지도 모두 우리 땅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원래 텃밭처럼 운영하던 곳이지만 지금 소유자는 텃밭으로 가꾸고 있지 않으니 물건을 취득한 다음 여기를 어느 정도 정리하면 바로 텃밭으로 활용 가능하며, 주택이 건축된 마당 쪽으로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을 보여주기에 면적에 대한 아쉬움 없이 이용하면 됩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의 경우 우리 땅의 일부도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이지만 그 범위가 크다고 볼 수는 없어 여러분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 측면에 접한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에 해당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없고, 도로폭도 3m를 유지하기에 차량으로 출입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주택의 개요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추가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해보면, 미국 주택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곳이면서 바닷가도 상당히 가깝지만 주변에 신축 펜션이나 캠핑장이 많아 여기를 수리해서 펜션처럼 운영하기에는 경쟁력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을 포기하고 전원주택처럼만 활용해야 하며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긴 하나, 현장에서 상세히 살펴본 결과 제대로 사용하려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며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위생설비 및 그 배수 설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 보면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지만 사방으로 막힘없이 트인 곳이라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면부에 식재된 수목과 조경수가 너무 자라버린 상태라 시간이 지나면 전면이 조금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여기 수목은 정리를 하시거나 가지치기라도 진행해보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태안, 보령, 홍성, 예산, 당진, 서산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태안군청까진 자차 기준 3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육지와 연결되어 있긴 하나 그래도 섬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군청까지 접근성은 확실히 아쉽지만 굳이 군청까지 이동하지 않더라도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해바다 쪽으로 놀러 가는 것과 진짜 마음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봐야 하니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시간은 물론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환경인지도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으로 이동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없고 황도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섬마을 속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육지와 확실히 연결되어 있기에 접근성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인 홍성-IC까지 최소 4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접근성은 확실히 아쉽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조그마한 섬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물론 펜션과 풀빌라, 캠핑장이 많은 곳이라 조그마한 편의점은 위치하지만 편의점은 마트에 비해 비싸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아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 마트를 찾아보니 가장 가까운 하나로마트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단순 마트를 제외한 병원을 이용하려면 최소 군청까지는 나가야 하기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 또한 확실히 고려해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의 경우 육지에 속하는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여기서부터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 들어오면 됩니다. 다리의 상태는 당연히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다리를 건너서 일정 구간까지는 지금처럼 왕복 2차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출입할 때 불편하다고 느껴질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펜션과 전원주택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안내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도로폭이 조금씩 좁아져 3m를 유지하나 우리 집까지 250m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길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여기 아래편으로는 조그마한 어촌마을이 모여있긴 하지만 우리 집 근처로는 대부분 펜션과 풀빌라, 조그마한 농가주택들이 위치하는 곳이고 우리 집 주변으로 외지인이 매입해서 수리해둔 시골집과 새롭게 신축된 전원주택도 많고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다고 하니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곳이 우리 집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씩 밀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지적도를 확인해보면 주택이 토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고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51,270 소재지는 충남 태안군에 소재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6억 7천만 원으로 말도 안 되게 높게 평가됐지만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30% 떨어진 4억 7천만 원에 진행 중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가격이라 봐야 하기에 무조건 추가 유찰을 기다렸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매각 물건 현황표에는 두 필지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지번의 토지로 한 필지가 맞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아래편 주택과 수목 또한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조경수 및 수목가치 1,000만 원이 포함된 한 필지의 토지는 6억 9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4억 2,600만 원으로 평당 94만 원에 진행 중이고 단독주택은 6,2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4,300만 원으로 평당 147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태안군 아름다운 바닷가에 둘러싸인 섬마을 속 단독주택은 현황을 체크해보니 빈집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당도 넓고 별도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으면서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 중에서 대부분을 땅값이 차지하는데 처음부터 땅값이 너무 비싸게 평가된 느낌이 있어 최소한 반값까지는 떨어져야 제대로 된 시작이라 볼 수 있고 건물 가치는 6,2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사실상 4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 현황이 엄청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반값에 취득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필수나 다름없기 때문에 반값에서부터 한 번 정도 추가 유찰되길 기다리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2019년 7월 달에 경매로 진행될 때 3억 8,600만 원에 평가되어 우리도 이 정도 금액을 쓴다면 낙찰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19년과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옛날 가격은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일치하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니 소유자가 한 번씩 방문하는 세컨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에 대한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살펴보면 2019년 8월 1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바닷가와 멀지 않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텃세 없는 분위기는 참으로 좋지만 편의시설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단순 여행이 아닌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현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폭락했을 때 기회를 잡는 것도 좋아 보이니 일단 현장에 방문해서 살펴보고 추천드리는 가격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